지능, 지성, 유능함, 다재다능, 궁핍, 부족, 가난. 키워드에 얽매이지 마라. 키워드 외우지 마세요. 난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안 봐. 뭐 이런 타입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현입니다. 저번에는 오프라인 무료 강연 녹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세팅을 촬영용으로 좀 다시 했는데 보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할 이야기는 바로 키워드에 대해서입니다. 키워드가 뭐냐? 사전적 정의는 이렇죠. 핵심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이라는 거죠. 타로 카드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보통은 카드 낱장의 의미를 가리키는, 예를 들어서 마법사 카드에는 지능, 지성, 유능함, 다재다능 뭐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카드에는 펜타클 5번인데 궁핍, 부족, 가난 뭐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처음에 타로를 배우려고 시작하는 분들은 각 카드의 의미부터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카드의 의미에 대해 접근하기 제일 좋은 자료가 바로 덱에 들어있는 이 카드 한 벌에 들어있는 부클릿, 매뉴얼, 소책자 이겁니다. 이런 소책자가 들어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카드의 의미에 대해 키워드로 적어둔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입문자들이 이 키워드부터 접근을 합니다. 매뉴얼의 카드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고 써 있으니까 이것부터 들여다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런데 타로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키워드에 얽매이지 마라. 키워드 외우지 마세요. 이런 말. 덱을 사면 들어있는 매뉴얼에 적혀 있는 건데 왜 이걸 보지 말라는 걸까요? 난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안 봐. 뭐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걸까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키워드가 처음 이 덱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 안배를 해둔 출발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키워드가 타로의 처음이자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건 말하자면 전자제품에 있는 단축 버튼 같은 거예요. 이 전자제품에는 수많은 기능과 작동 원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축약을 해서 간단히 쓸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죠. 이 기계를 처음 산 사용자가 작동을 한번 시켜보자고 뭐 3일 밤낮 기계를 붙잡고 공부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 하고 되어 있는 게 카드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비유로 카드의 키워드를 두발 자전거의 보조바퀴 같은 거라고 해요. 처음에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떼버려야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키워드가 단축 버튼이나 보조바퀴 같은 거면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기능이나 작동 원리는 뭘까요? 그게 바로 카드의 본래 의미입니다. 키워드가 카드 뜻 아니었나요? 카드의 본래 의미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앞서 키워드의 정의를 살펴봤었죠. 키워드는 핵심어입니다. 카드 한 장의 뜻이 긴 문장이라면 그 문장을 요약 정리한 하나의 핵심 단어가 키워드인 거예요. 카드 한 장의 의미가 이렇게 축약한 단어 한두 개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카드의 원래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갑자기 어려운 말을 하죠. 하지만 뭐 정의하는 단어의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듣고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쉽고 뻔한 내용입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추상적이라는 게 뭐죠? 역시나 사전적 정의를 말하면 이런 건데요. 구체적이라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체적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을 한다고 하면 철수 너, 영희 너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추상을 쓴다는 건 철수와 영희의 공통적인 속성만을 추린다는 거예요. 철수와 영희는 둘 다 사람이잖아요. 철수와 영희보다는 사람이란 말이 조금 더 추상적인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추상적이라는 건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카드의 의미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보 카드를 놓고 이 카드에는 무모함, 충동적인, 순수함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이 카드가 뜻하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그 관념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단어 그대로 외우기만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키워드는 이 카드의 저자, 제작자, 그 사람이 의미한 카드의 뜻을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짐작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아, 이런 키워드들을 가진 걸 보니까 이 카드는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조바퀴로 예를 든 거고요.
이 카드의 전체적인 뜻이 절대 키워드 한두 가지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키워드가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카드 한 장의 뜻, 그 추상적인 관념, 이런 느낌이고 이런 속성이고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면 키워드는 그냥 이런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고를 것이냐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근본을 알면 응용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근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이제 슬슬 키워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이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런저런 루트를 택하게 되죠. 카드의 그림을 봐야 되나? 타로의 근본적인 이론을 봐야 되나? 개인의 직관에 의지해야 되나? 그림을 볼 때도 뭐 도상학이라는 게 있다던데, 상징이라는 게 있다던데, 숫자 카드에는 수비학이라는 게 들어간다던데, 이런 식으로 많은 자료들을 뒤적여 보게 되는데 자료가 너무 많고요. 내용도 사실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공부의 기준이 없으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를 벗어나서 카드의 뜻을 추적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잡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